차트 디자인 가겠습니다. 차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요. 차트 디자인 탭이 생성이 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트의 종류라든가 데이터, 그다음에 차트의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 위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만든 상태에서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디자인 탭, 서식 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차트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안 나타나는데 차트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 디자인 서식이 나타나고, 차트 디자인에서는 차트 요소 추가, 바로 이 부분 매우 중요한 거죠. 축이라든가 축 제목, 그다음에 차트의 제목, 차트의 제목을 없음, 차트 위, 가운데 맞춤, 기타 제목 옵션,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지 포함, 범례 표지 없음, 그 다음에 오차막대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그 다음에 범례, 그 다음에 추세선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차트에서 여기 차트 요소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도 가능해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을 지원을 해줘요. 빠른 레이아웃, 그 다음에 색 변경, 차트 스타일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열 전환, 행열 전환을 누르게 되면 행열이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행열 전환 여기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추가, 편집, 제거, 위아래 위치 편집도 됩니다. 위치 이동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트 이동, 그래서 새 시트로 갈 수도 있고 워크시트에 삽입,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만든 다음에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 데이터, 종류, 위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차트의 편집, 차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클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에서 구성 요소, 구성하는 요소를 클릭해서 특정 요소만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클릭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 차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도 가능한 거죠. 조절점을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차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도 가능한 거고,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 변경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하는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홈의 편집에 지우기에 모두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차트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 당연한 거고, 근데 원본 데이터는 삭제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요 엑셀, 제가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만 엑셀 데이터가 날아간 것 뿐이지 원본 데이터에서는 이 원본 데이터 엑셀이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 원본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트 요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서식에 현재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하게 되면 서식 대화 상자가 열려요. 거기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탭에 가게 되면 현재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차트 제목 서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을 눌러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차트 영역이잖아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영역이잖아요. 그림 영역 서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축 제목, 이런 식으로 속성 그 상자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범례잖아요. 그러니까 범례 서식 들어가서 이렇게 서식을 갖다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서식의 현재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 서식을 클릭하는 효과와 똑같다라는 거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요, 차트 선택하고 나서 차트 디자인의 종류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특정한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하게 되면 선택한 계열의 차트만
변경이 돼요. 그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요번에는 이중축 차트인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축이 두 개단 얘기죠. 이중축. 얘는 언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특정 계열의 값이 다른 계열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고, 이중축을 만들려면 특정한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갖다가 클릭하고 계열 옵션에 가게 되면 보조축이 있습니다. 이 보조축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세로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중축 차트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차트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차트 종류 변경 다시 세로 막대용으로 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엑셀 계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사용자 지정 조합, 여기서 이제 묶은 세로 꺾은 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차트가 되는 거죠. 예전에 콤보 차트라고 했던,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엑셀만 꺾은 선형 차트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차트 종류 변경 다시 세로 막대용으로 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컴일반 엑셀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크게 차이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계열 소식 들어가서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조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축 차트다라는 거고, 또 시험 문제에서 이 계열 겹치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현재 0%인데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제 겹치기가 안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값으로 갈수록 겹쳐진다라는 거. 지금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형으로 다시 바꾼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겹치기, 마이너스 값 가니까는 계열 겹치기가 벌어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계열 겹치기가 겹쳐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는요, 차트 선택하고 나서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거나 또는 차트 영역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갖다가 클릭해서 데이터 원본을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할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영역 위에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옵션 변경,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가서 차트 제목이라든가 축 제목, 범례, 그 다음에 레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 표형, 그러니까 테이블이죠. 데이터 테이블의 표시 여부, 위치를 갖다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가서 눈금선에서 가로나 세로 눈금선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트를 이동할 때는요, 차트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차트 디자인의 위치에 가게 되면 차트 이동이 있어요. 여기서 차트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다른 시트를 가서 붙여넣기를 해도 돼요. 차트 이동의 효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이 있는데요. 추세선은 언제 쓰는 거냐면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예측 문제 연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회귀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추세선을 갖다가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요소 단추에서도 가능해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추세선에 사용된 수식을 추세선과 함께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차트 요소 단추에서 추세선을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 와서 추세선, 여기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5차 막대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5차 막대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추세선의 종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 제곱, 지수, 이동 평균, 그래서 선, 로, 다,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차트,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3차원, 표면, 원형, 도넛, 방사형, 얘네들은 추세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5차 막대. 5차 막대라는 거는 데이터 계열에 있는 각 데이터 표식의 잠정 오차.
그다음에 불확실도 그림으로 나타내는 막대다라는 거고, 그래서 2차원 영역, 가로막대, 세로막대, 꺾은 선형, 분산, 거품형 차트 등의 데이터 계열에 Y 오차 막대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오차 막대는 3차원 차트에서는 오차 막대를 표시할 수 없다. 이것도 맞다 틀다 구분 잘 하시고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